서러운 머릿속의 소음, 삶을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적, 깊은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의 머릿속은 가장 시끄러운 시장 바닥이 됩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고요에 잠겨 있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수백, 수천 개의 목소리가 아우성을 칩니다. 내일 아침 부장님께 드릴 보고서에 오타가 있으면 어떡하지? 어제 친구에게 무심코 뱉은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10년 뒤, 20년 뒤 나는 과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SNS에서 본 동창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목소리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 잡히게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듭니다. 이 유령들은 우리의 현재를 좀먹고 살아갑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공간을 정처 없이 떠돌며 방황합니다. 문제는 이 내면의 소음이 단순히 기분을 찝찝하게 만드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음은 우리의 정신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주범이며 이 스트레스는 교활한 암세포처럼 서서히 우리의 신체로 전이되어 건강을 파괴하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미국의 위대한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인생의 말미에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 수많은 걱정거리와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그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약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 22%는 사소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통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걱정은 단 4%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고작 4%의 가능성을 위해 100%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96%의 불필요한 걱정과 잡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만성 질환이 되는지를 해부하고 그 지긋지긋한 걱정의 중독에서 벗어나 온전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심화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적인 걱정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고요하고 힘있는 내면을 되찾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제1장 걱정의 본질, 이자만 내는 가짜 부채. 걱정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이토록 걱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일생존 본능의 오류 구석기 시대의 뇌로 스마트폰 시대를 살다 걱정은 인류에 각인된 오래된 생존 본능입니다. 수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에게 걱정은 생존과 직결된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저 숲을 소리는 맹수의 움직임일지 모른다. 이 버섯은 독버섯일지 모른다와 같은 걱정은 위험을 회피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위협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맹수에게 쫓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 늦는 것, SNS의 주식시장의 등락과 같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위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 특히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이러한 상징적인 위협을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와 동일한 수준의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경보 시스템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불필요하게 울려대고 우리는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연기가 조금 나는 것을 보고 대형 화재 경보를 울리는 오작동과 같습니다. 이 흔들리자와 가짜 부채 걱정의 두 가지 얼굴, 쓸데없는 걱정의 속성을 비유하는 두 가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걱정은 흔들리자와 같다. 계속 움직이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 말은 걱정의 비생산성을 지적합니다. 걱정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지만 실상은 제자리에서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만을 소모시키는 공회전일 뿐입니다. 생산적인 고민이 앞으로 나아가는 자동차라면 파괴적인 걱정은 멈춰서서 굉음만 내는 고장난 엔진과 같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이렇습니다. 걱정은 있지도 않은 빚에 대해 이자를 내는 것과 같다. 이 비유는 걱정의 허구성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불행이라는 원금을 상상 속에서 빌려온 뒤 불안과 초조라는 값비싼 이자를 현재의 행복을 담보로 매일매일 지불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금 상환일 실제 불행이 닥치는 날은 오지 않고 우리는 평생 이자만 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삶 걱정의 세부나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의 종류.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걱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 걱정,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했다면과 같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와 자책입니다. 이는 타임머신이 없는 한 해결이 불가능한 가장 소모적인 걱정입니다. 미래 지향적 걱정,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다. 이는 상상력을 최악의 방향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수많은 가능성 중 부정적인 시나리오 하나에만 집착하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타인 지향적 걱정,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을까? 같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과도한 불안입니다. 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영역에 나의 감정적 안녕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주로 어떤 종류의 걱정에 빠지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그 걱정의 고리를 끊어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2장 마음의 병, 몸으로 번지다. 스트레스의 과학적 해부.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의학과 뇌과학이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만성적인 걱정이 어떻게 우리의 신체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 HPA 축의 폭주. 우리 몸의 스트레스 컨트롤 타워.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중추적인 시스템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이 있습니다. 뇌의 시상하부가 위협을 감지하면 뇌하수체를 거쳐 부신에 신호를 보내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는 일종의 군대 지휘 체계와 같습니다. 문제는 만성적인 걱정이 이 HPA 축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시스템 전체를 과부하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경보가 끊임없이 울리면 지휘 체계는 혼란에 빠지고 결국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호르몬 시스템의 교란, 면역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뇌의 물리적 변화 걱정은 뇌를 쪼그라들게 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전두엽 피질의 위축, 이성적인 판단, 문제 해결,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저하되고 심지어 부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동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더 쉽게 빠져들며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편도체의 비대와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반대로 더욱 커지고 예민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놀라고 세상을 더욱 위험하고 불안한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뇌 자체가 걱정하기 쉬운 구조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해마의 손상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코르티솔에 매우 취약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의 신경세포를 파괴하여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요즘 들어 자꾸 한다는 느낌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염증 반응의 촉진, 몸속의 조용한 불. 최신 의학 연구들은 만성 스트레스가 몸속 만성 미세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만성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곳곳을 서서히 공격하며 다양한 질병의 토대를 만듭니다. 심장병, 당뇨병, 암, 자가면역 질환, 심지어 우울증과 알츠하이머병까지도 그 기저에는 이 만성 염증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쓸데없는 걱정은 우리 몸속에 꺼지지 않는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제3장 걱정 중독이 부르는 구체적인 질병들. 걱정은 단순히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와 관련되어 중독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동안에는 긴장되지만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안도감이 일종의 보상으로 작용하여 걱정하는 행위 자체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걱정 중독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1. 정신질환, 마음의 풍경을 황폐화시키다. 범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이들은 걱정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입니다. 걱정은 불안을 낳고 만성적인 불안은 무기력을 낳아 우울증으로 발전하며 억압된 불안이 폭발하면 공황장애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박장애, 특정 생각 강박 사고이 계속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행동 강박 행동을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문이 잠겼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 손을 반복해서 씻는 것 등이 있으며 그 기저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강염려증, 사소한 신체 증상을 심각한 질병의 징후로 여기고 끊임없이 걱정하는 상태입니다. 두통을 뇌종양으로, 소화불량을 위암으로 확대 해석하며 병원을 전전하지만 이상 없음이라는 진단에도 안심하지 못하고 또 다른 걱정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이 신체 질환 전신에 걸친 총체적 위기, 심내혈관 질환,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은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혈관을 굳게 만들고 심장을 지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화기계 질환, 신경성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이제 현대인의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 불릴 만큼 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는 즉각적으로 장 기능의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피부 질환, 스트레스는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원형 탈모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피부는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분비계 및 생식기계 질환, 만성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 이상, 생리불순, 불임, 성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긴장성 두통, 턱관절 장애, 만성적인 목과 어깨의 통증, 근막 통증, 증후군 등은 모두 근육이 쉴 틈 없이 긴장한 결과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10분의 9는 건강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건강을 잃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내다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내장 걱정의 사슬을 끊어내는 8가지 심화된 실천법. 그렇다면 이 강력한 걱정의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기존의 방법을 더욱 구체화하고 새로운 방법을 추가한 8가지 심화된 실천법입니다. 1. 현재로 귀환하기. 5, 4, 3, 2, 1 감각 깨우기. 마음 챙김은 훈련입니다.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다음과 같은 5, 4, 3, 2, 1 그라운딩 기법을 사용해 강제로 현재의 닻을 내리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 5가지, 주변을 둘러보며 눈에 보이는 사물 5가지를 찾아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예, 파란색 펜, 하얀 벽, 반짝이는 모니터, 몸으로 느껴지는 것 4가지, 당신의 몸이 느끼는 감각 4가지를 찾아봅니다. 예, 의자의 딱딱한 등받이,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차가움, 옷의 부드러운 감촉, 귀로 들리는 것 3가지, 귀를 기울여 주변의 소리 3가지를 들어봅니다. 예,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나의 숨소리, 코로 맡아지는 냄새 2가지, 공기 중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 2가지를 찾아봅니다. 예, 은은한 커피 향, 종이 냄새, 맛볼 수 있는 것 1가지, 혀로 느낄 수 있는 맛 1가지를 느껴봅니다. 예, 입안에 남은 차의 쌉쌀한 맛.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의식은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감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생각의 법정에 세우기, 인지적 재구성 심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피고인으로 상상하고 당신 스스로 판사가 되어 그 유무죄를 따져보는 훈련입니다. 종이에 다음과 같은 표를 그려 활용해 보세요. 부정적 생각 피고인, 나는 내일 발표를 망칠 거야.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 검사의 주장. 지난번에 발표할 때 목소리가 떨렸어. 이 생각에 반대되는 증거, 변호사의 주장. 발표 자료는 완벽하게 준비했어. 여러 번 연습했어. 지난번에도 떨었지만 내용은 잘 전달했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 판결. 떨릴 수도 있지만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3. 걱정 항아리 만들기. 걱정 시간의 구체적 활용법. 걱정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걱정 항아리 혹은 걱정 노트를 활용하세요. 1단계 수집.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걱정 노트에 간략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걱정 항아리 시간에 다룰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2단계 분류. 정해진 걱정 시간이 되면
노트를 펼치고 적어둔 걱정들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단계 전략 수립.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적어봅니다. 4단계 흘려보내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호흡을 하며 이것은 내 통제 밖에 있다. 이 걱정을 놓아준다고 의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항목을 펜으로 지워버립니다. 4.2분 규칙으로 행동하기. 관성을 깨는 작은 출발.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저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2분 규칙을 제안합니다. 어떤 일이든 2분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해야 하는데 라고 걱정하는 대신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2분 소요. 방 청소해야 하는데 라고 걱정하는 대신 책상 위 책 한 권을 제자리에 꽂는다. 2분 소요. 보고서 써야 하는데 라고 걱정하는 대신 파일을 열고 제목만 쓴다. 2분 소요. 일단 시작하면 관성이 붙어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기 훨씬 쉬워집니다. 행동은 걱정이라는 안개를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햇빛입니다. 5. 몸을 디자인하여 마음을 디자인하다. 신체 활동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우리의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즉각적인 기분 전환 효과를 줍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근력 운동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과정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주고 스스로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무력감을 몰아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요가와 스트레칭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동시에 호흡과 움직임에 집중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마음챙김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6. 급진적 수용 저항을 멈출 때 평화가 온다. 받아들임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그 현실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신이시여 바라옵건대 제게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이놀드 니부어의 평온을 비는 기도. 이 기도문처럼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과 놓아주어야 할 곳을 구분하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거나 비를 맞으며 걷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7. 환경 정리하기. 내면은 외면을 반영한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외부 환경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물리적 환경.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책상, 침실, 방을 정리정돈해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마음속의 잡념을 버리는 상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돈된 공간은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관계적 환경. 당신의 걱정과 불안을 부추기거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독이 되는 관계가 있다면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당신을 지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십시오. 건강한 사회적 연결망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완충제입니다. 8. 몸에 연료 공급하기.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기분이 된다. 정신 건강은 영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설탕,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켜 감정 기복을 유발하고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켜 뇌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섭취해야 할 음식. 통곡물,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 오메가3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 등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기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수면. 수면은 뇌가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노폐물을 청소하는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걱정 치료제입니다. 결론. 걱정의 주인이 되어 삶의 운전대를 잡아라.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에 집중하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불안이라는 유령에게 넘겨주고 뒷좌석에 앉아 끌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걱정이라는 유령의 정체를 파헤쳤습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의 오류이며 잊지도 않은 빚에 대한 이자이고 우리의 뇌를 변형시키고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교활한 질병의 씨앗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 운전대를 되찾아올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은 당신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학습한 하나의 정신적 습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습관은 의식적인 노력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서 걱정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의 감각을 깨워 현재에 머무르고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이성의 법정에 세우십시오. 걱정거리를 항아리에 담아 통제하고 이분의 작은 행동으로 관성을 깨뜨리십시오. 몸을 움직여 마음을 단련하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너그러이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공간과 관계를 건강하게 가꾸고 몸과 마음에 좋은 연료를 공급하십시오. 이 여정은 단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걱정의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부드럽게 이 길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경주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나 자신을 돌보는 자비로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 있다. 걱정이라는 자극에 불안이라는 자동적 반응으로 답하는 대신 그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평온, 수용, 행동이라는 새로운 반응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걱정의 노예가 아닌 당신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